네,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시고 또 공유해주신 자료들 속에서요, 핵심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유난히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컸죠. 특히 눈에 띄게 급등한 종목들이 참 많아서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25년 42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인데요. 한 주 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상위 17개 종목들의 움직임을 아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 그 숨겨진 이야기,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 분석이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이걸 먼저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다루는 종목들은요. 주간 종가 기준으로 한 주 동안 20% 이상 상승했고요. 동시에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들. 네, 이걸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키움증권 HTS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증권사별로 데이터 집계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기준점을 명확히 하는 건 중요하죠. 20% 이상 상승에 1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라. 확실히 시장의 관심이 아주 집중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들하고 그 상승 배경을 하나씩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자료를 딱 펼쳐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2차 전지하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강세입니다. 리스트 상위권을 보니까 에코프로, N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이름들이 쫙 있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퓨처엠, 고려아연, 삼성 SDI,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까지. 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테마로 묶여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주간 상승률이 무려 51.28%, LNF도 46.38%.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 2차 전지 섹터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마치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를 냈다는 겁니다. 우선 거시적인 배경으로는 지난 9월에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이 소식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어요. 그동안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거 아니냐,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캐지며. 네, 일시적 수요 정체기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시장의 또 다른 큰 화두죠. AI 혁명. 이것과 맞물린 분석이 힘을 좀 보탰습니다.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확산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이건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전기를 많이 먹죠. 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포함한 2차 전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이게 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에서의 배터리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회복 기대감에다가 AI 발전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더해진 거네요. 와, 정말 복합적인 요인이네요. 그런데 개별 기업들의 자체적인 호재도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뉴스들이 기름을 부은 격이죠. 예를 들어서 주간 46% 이상 급등한 LNF 같은 경우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을 95%까지 끌어올린 NCM 양극재, 이걸 곧 열리는 국제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95%요? 와. 네,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서 전기차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95%면 현재 양산되는 제품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기술적 리더십이 앞으로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런 기대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준 거죠. 기술력이 뒷받침된 거군요.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해외 고객사랑 대규모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특히 음극재는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내 기업의 공급 능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고려아연의 경우는 약간 다른 각도인데요. 이 회사는 전통적인 재련 사업 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희소금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관련 부문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각각 20% 이상 급등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주요 고객사인 미국 테슬라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인 점, 이게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와, 정말 다각적인 호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네요. 기술 혁신 소식도 있고 신규 계약, 사업 확장, 심지어 고객사 주가 영향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경우 주간 상승률은 20%로 기준은 충족했는데 거래 대금이 전주 대비 무려 1,084배나 증가했다. 이 기록이 정말 눈에 확 띄는데요. 1,000배가 넘는 증가라니 이건 좀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단순히 업황 개선 기대감이나 전반적인 2차 전지 매수세 유입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수준 아닌가요?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1,000배가 넘는 거래대금 증가는 확실히 시선을 끄는 수치입니다. 자료에서는 전반적인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세 유입, 그리고 전기차 판매 호조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는 있어요. 아마도 그 주에 삼성 SDI에 대해서 기반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거겠죠? 아, 집중 매수 가능성. 네, 하지만 이런 거래대금 증감률 같은 지표를 해석할 때는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전주의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매우 적었다면 이번 주 거래량이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소위 기저효과라는 거. 그렇죠. 기저효과죠. 따라서 이 수치 자체만으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섹터 강세 속에서 삼성 SDI에도 상당한 자금이 몰렸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저효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해석에 신중해야 할 포인트네요. 감사합니다. 자, 2차 전지가 전기차 시장 회복과 AI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았다면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또 다른 축은 바로 미래 산업의 총화로 불리는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였습니다. KNR 시스템, 로보스타, 하나캐스트, 휴림 로봇,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이 이 분야에서 아주 두드러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KNR 시스템은 주간 47.08% 상승했고 로보스타는 장중에 한때 64.14%까지 치솟기도 했다니 와, 정말 열기가 대단했네요. 그렇습니다.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시장에 반영되어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히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이벤트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을 좀 키웠습니다. KNR 시스템을 예로 들면요. 이 회사는 로봇의 팔이나 다리처럼 정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구동 부품. 아, 액추에이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확보라는 점에서 시장이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네, 중요하죠. 로보스타의 경우는 조금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네이버의 기술 스타트업 육성 조직 D2SF라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서머 로보틱스라는 머신 비전, 그러니까 기계의 시각 인식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 소식이 로보 및 AI 기존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로보스타를 포함한 관련 종목들이 같이 강세를 보인 겁니다. 로보스타는 덕분에 화요일에 상한가까지 갔었죠. 특정 기업의 투자 소식이 테마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 투자 소식이 트리거가 됐군요. 네. 또 다른 종목인 한라캐스트는 최근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핵심적인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요. 이것도 수요일 상한가의 배경이 됐습니다.
휴림 로봇은 전통적인 로봇 산업 성장 기대감에 더해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 스마트 팩토리 테마와 좀 엮이면서 주간 32%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하이젠 R&M 역시 로봇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로봇 기술의 상용화나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던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기술 기반의 테마들이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로봇 AI라는 두 개의 큰 축 외에도 개별적인 이슈로 주목받으면서 상승한 종목들이 리스트에 꼭 포함되어 있죠. 자료를 보니까 삼형 엠텍하고 대한광통신이 보이는데 이 두 종목도 주간 기준으로 33%대면 만만치 않은 상승률이거든요. 이들의 상승 배경은 앞서 살펴본 테마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삼형엠텍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조선 기자재나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동아화성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 이게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라든지 혹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너지 기대감이군요. 네.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우선 5G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광섬유, 광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관련 테마가 부각될 때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여기에 더해서 방위산업용 레이저 무기 개발이라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각되면서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한 상승 동력을 얻었습니다. 기존의 통신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첨단 방산 기술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려는 움직임, 이게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은 거죠. 아, 신사업 기대감이군요. 그렇군요. 삼형엠텍은 지분 인수를 통한 시너지 기대감, 대한광통신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게 주된 동력이었네요. 이렇게 전체 그림을 놓고 보니까요. 이번 두 급등 종목들의 배경에는 2차 전지나 로봇 같은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의 영향부터 시작해서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신규 계약 체결, 지분 인수, 신사업 진출 같은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뉴스까지 정말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 시장이 어떤 기술과 산업, 그리고 어떤 종류의 뉴스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큰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걸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기술의 진화라든지 로봇 기술의 구체화, AI의 확산 가능성 같은 미래지향적인 내러티브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2025년 42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자료를 통해서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호조와 캐즘 팔출 기대감, 그리고 AI 사이클과의 시너지 효과에 힘입은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압도적인 강세,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로봇 및 AI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전망과 구체적인 기술 개발 소식에 힘입은 관련주들의 동반 급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원자력, 오지, 방산 등 다양한 테마 속에서 지분 인수나 신사업 진출 같은 개별 기업들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주가 상승의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분석 내용들은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하나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 이미 단기간에 매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가격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를 실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들을 면밀히 확인하시고요. 해당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그리고 속해 있는 산업의 전망,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신중한 접근 중요하죠. 더불어서요, 저희가 오늘 기반으로 삼은 이 자료 자체에 혹시라도 데이터 집계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 이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키움증권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저희가 보장해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중한 접근과 스스로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 로봇, AI 등 첨단 기술 관련 테마들이 시장의 전면에 나서서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자료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기술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오늘 이야기 나눈 로봇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공장을 넘어서 우리 집안의 풍경, 가사노동의 형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혹은 AI 기술이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매일 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높여줄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상상이 어쩌면 다음 투자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